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제가 조금 오늘은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라이브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40g 짜리죠. 240g 또는 250g 거의 보통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200g이 넘는 종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아이스 골드는 200g 짜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랙 사틴 같은 경우에는 230g, 그리고 여기 스타드림 같은 경우에는 240, 그리고 250 이런 식으로 조금 일쭉날쭉하지만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 120g 짜리보다는 2배 가까이 굉장히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꺼운 종이를 사용한 지는 꽤 됐고, 그것으로도 제법 몇 개의 작품을 만들었었죠. 간단합니다. 왜 두꺼운 걸 쓰느냐? 다른 사람들은 120을 쓰는데 왜 두꺼운 걸 쓰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작업을 많이 하죠. 50cm급 그 모형의 크기는 다리 한 짝만 보더라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얘는 조금 짧지만 거의 50cm 급이죠. 다리 한 짝만 보더라도 30cm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걸 유지하려면은 첫 번째는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세월이에요. 무슨 소리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습기라든지 아니면 무게라든지 하중 때문에 아무래도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재질이 120g과 같은 조금 얇은 재질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보다 얇은 종류로 쓰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120g 짜리 종이로는 경험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심각한 변형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그럼 나는 이걸 쓰느냐? 사실 하중이 받는 곳은 몇 군데 없어요. 여기 허벅지라든지 장단지 이런 부분은 별로 변형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관절부 아래쪽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발 부분, 하중이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에서 자립을 계속 시켜둔다면 종이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팔 부분이죠. 이 팔 부분이 아래쪽으로 처지는 현상을 막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보강을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물론 특정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강이라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첫 번째 보강 방법은 이제 순간 접착제를 안쪽으로 부어서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안쪽에 종이 두꺼운 걸 붙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대체적으로 바깥쪽 면에 변형이 일어나기 굉장히 쉬운 타입이에요. 물론 안쪽을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두꺼운 종이를 덧붙이는 과정을 붙이면 물론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100% 변형이 오니까 종이가 막 이렇게 물결 치듯이 구부러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작업을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물론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월이라 그랬잖아요. 두 장을 붙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얇은 쪽이 더 빠른 변형이 옵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빠른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두 장을 겹치는 것보다 두꺼운 거 한 장 쓰는 게 변형이 훨씬 적어요.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그 부분이 좀 더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형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저는 두꺼운 종이를 쓰고 있는 거고, 두꺼운 종이 한 장으로 나오는 강도는 종이 두 장을 겹쳤을 때의 강도와 이론상으로는 더 낮거나, 이 두꺼운 종이 같은 종이 두 장을 붙였는, 그러니까 120g 짜리 두 장을 붙인 거랑 이거랑은 이제 안에 접착제까지 들어가니까 그게 더 두껍겠죠. 그런데 강도 자체는 큰 차이가 없고, 되려 이 한 장의 단단함으로 인해서 두 장을 겹쳐서 붙인 것보다 더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간으로 인하여서 오는 변형을 생각한다면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 저는 그게 경험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동이죠. 다 가동.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50cm급은 굉장히 많은 가동부가 들어가고,
가동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안쪽 보면 여기 안쪽 이런 부분, 그리고 안쪽 이런 부분, 그렇죠? 그리고 더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도 변형을 가동을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부분을 얇은 종이로 사용을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수만접착제라든지 수지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가동을 하면 보강을 하면 훨씬 더 단단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두꺼운 종이를 썼을 때는 훨씬 더 적은 부분으로 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저는 3D 펜을 이용한 보강을 하는데, 3D 펜을 제가 저온 3D 펜을 쓰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아무래도 종이 변형이 적기 때문에 고온 190도 이상 고온 필라멘트를 쓰게 되면 변형이 정말 빠르고 심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온을 하면 변형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했지만 120g을 쓰면 변형이 똑같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요. 240g 짜리를 쓰면 그나마 조금 덜 합니다. 넓은 면적에는 변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얇은 부분에는 거의 변형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일어나기 때문에 3D 펜을 그래서 전체적인 보강에는 저는 쓰진 않고 부분적으로 가동부에만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 이 두꺼운 종이가 받쳐줘야 그것도 가능하더라 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뭘 해야 된다?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땐 두꺼운 종이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점이 뭐냐면은 얇은 종이에 비해서 두꺼운 종이가 훨씬 더 컬러가 다양합니다. 컬러가 훨씬 더 다양해요. 이건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장점인데, 지업사 쪽에서 얇은 종이 쪽보다는 두꺼운 종이줄을 발매하기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펄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디에 쓰느냐? 명함에 써요. 그러니까 명함에 쓸 때는, 얇은 명함은 여러분 받아보신 적 없죠? 그런 것처럼 아예 두꺼운 종이를 거의 다 그쪽에 쓰고, 카드 용지 같은 경우도 외부에 두꺼운 거를 쓰고 안에 속지는 전혀 다른 종이가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지업사에서는 당연히 라인업을 두꺼운 종이를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240을 쓰는데 더 두꺼운 300g 쪽으로 가면 진짜 사용폭이 더 늘어납니다. 특히 이런 완전히 반짝거리는 메탈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컬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장점이긴 하지만 물론 가공성에는 훨씬 더 떨어지죠. 그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툭툭 떨어뜨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도 간혹 있는데, 120g으로 했을 때 특히 이런 얇은 부분에는 지금 여기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졌죠. 이건 120g으로 만든 건데 찌그러졌습니다. 이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이런 찌그러뜨림이 훨씬 더 적겠죠. 굉장히 단단하고, 이게 저도 사실 몇 번 떨어뜨렸거든요. 만들다 보면 책상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릴 때도 변형이 훨씬 더 적게 오고 구겨짐도 훨씬 덜하죠. 단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240g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단점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120g 짜리 종이를 써서 만든 HSSD 스트라이크 건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별 차이 없겠죠. 맞습니다. 이런 작은 모형을 만들 때는 120g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축소를 정말 즐겨 하시는 우리 카페 모델러님께서는 120g도 두껍다, 100g 짜리 펄지 어디 없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작은 모형에는 솔직히 이렇게 120g을 써야 되죠. 훨씬 더 작은 부분, 좌잘한 부분에서 깔끔하고 만들기도 편하고 단자 확장이 없기 때문에 120g을 당연히 써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50g 짜리 모형의 머리 같은 경우 자잘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20g 짜리를 씁니다. 무조건 240으로 100%를 만들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20g 짜리를 쓸 때는 이렇게 작은 모형, 나는 50g 짜리 50cm 짜리 모형을 만들 일이 없으니까 120g 짜리만 써야지. 맞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해요.
30cm 이하의 모형, 최대 해도 40cm급의 가동 없는 모형들, 이런 모형에서는 사실 120g 짜리 홀쓰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굉장히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부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단차가 굉장히 심하게 보입니다. 사실 종이와 종이가 종이와 종이의 부품 두 가지가 하면 이 부품 하나와 이 부품 하나가 결합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종이가 두꺼우면은 여기 접혀진 부분도 자연스럽게 두꺼워지고,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사이의 공간이 아무리 좁다 하더라도 원래 갖고 있는 종이가 만들어내는 단차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부품이 접착이 된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단차가 보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접힌 부분, 여기는 접착한 부분이에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 접힌 부분과 접착한 부분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두꺼운 종이를 했을 때 종이 자체의 두께와 종이 자체가 갖고 있는 단차, 이거를 두 개가 겹치게 되면 종이 한 장이 들어갈 정도의 두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접착을 할 때 한 면의 단면을 이렇게 한 겹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접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단차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 써서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한 단차가 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하는 작업들하고 120g으로 했던 작업들하고는 사진으로 봤을 때 둘 다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두 가지의 단차는 사실 어느 정도 표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이를 더 씌우는 방식으로 단차를 줄이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120g 짜리 하면서 안쪽에 보강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포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단차를 줄이기 위해서 접착한 부분끼리의 어떤 이렇게 마찰을 통해서 좀 종이를 눌러주는 그런 방식으로 단차를 줄이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단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많이 거슬려 하시는 분은 50cm를 만들 때에도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이 쓰일 겁니다. 단차가 꼭 그렇게 접합이 되는 부분에만 나타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커팅기를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접히는 부분만 하더라도 다른 120g 짜리 종이보다 훨씬 더 진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접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접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단면이 보통 일반적인 겉의 색깔보다 좀 진한 종이들이 있는데, 그런 종이의 경우 이런 접는 선만으로도 굉장히 그 두꺼운 단차가 느껴지죠. 그런데 120g에는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고, 단차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깔끔한 부분으로 보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120g의 장점이 되겠죠. 둘은 극명하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비싸죠. 120g 종이보다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로스는 A4지 사이즈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따로 재단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재단된 거를 찾아서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재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귀찮은 부분이고, 만들 때 제가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이런 종이 조가리를 많이 보실 거예요. 즉 접착을 할 때 플랩을 날리는 작업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커팅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손 커팅으로는 정말 손이 피곤해진다. 이것도 240g을 쓰는데 단점이 되어 보이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강을 하고 그리고 가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 작업에는 굉장히 잦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익숙함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건너뛰어서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이 120g 쪽 쓰는 부분보다는 240g 쪽 쓰는 사람들이 제 생각은 앞으로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익숙하다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120g이 앞으로도 계속 대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큰 거에 도전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장점들을 미리 알고 부득이하게 240g 이상의 종이를 선택하실 분들은 그거를 좀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120g이 최고의 선택일 겁니다. 저도 이렇게 HSSD나 아니면 ER 시리즈 같은 걸 할 때는 120g 씁니다. 거기에서 뭐 보강, 단차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제작 자체의 편의성 이런 걸 생각했을 때 120g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종이를 제가 240g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더 좋게 이해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를 많이 사랑해주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럼 매주 화목 토요일에 있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